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게 출발합니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0.1cm 미만의 눈 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많겠고요. 양은 많지 않지만 어는 비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파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 안동은 영하 0.9도, 포항은 5도로 어제보다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상 올랐고요. 낮에는 최대 14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입추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항 MBC와 경북 매일신문이 경북 동해안 관심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순서는 경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포항 남울릉 지역구입니다. 이곳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11명의 예비 후보가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남울릉 지역구는 여야 모두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여당과 야당 후보를 분리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김병옥 의원 21.9%,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12.2%,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10.7%, 박승호 전 포항시장 7.9%, 문충은 환동의 연구원장 6.9%, 계속해서 최병욱 전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 4.6%, 김승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4.3%,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3.2%, 진형의 변호사 2.5%, 지지 후보 없음 15.3%로 조사됐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천을 위해 두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더니 김상원 전 경북도의원 18.1%, 유성찬 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 14.5%였고 지지 후보 없음 46.3%, 잘 모르겠다 14.7%로 조사됐습니다. 포항 남울릉 김병옥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더니 긍정평가는 42.5%, 부정평가가 44.2%로 나왔습니다. 신당을 포함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60%, 더불어민주당 18.7%, 이준석 신당 8.7%, 이낙연 신당 2.9%였고 정의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포항 남울릉 유권자에게 물었더니 긍정평가는 55.4%, 부정평가가 40.2%였습니다. 포항 남울릉 지역구는 여러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선두권 후보들이 현역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혀가고 있어 불꽃 튀는 공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MBC와 경북 매일신문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포항 남구 울릉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역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권고사항에서 의무화로 강화됐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관련 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도록 했지만
의무화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친환경 농업 인구와 인증 면적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힘들게 농사짓고 수확량까지 적은데도 제값받고 팔기 힘든 시장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연일읍에서 20여 년째 친환경 인증 시금치를 키우고 있는 허두수 씨. 애초 20여 농가가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혼자만 무농약 재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사일은 더 힘들고 수확량까지 적은데도 제값받고 팔기 힘든 시장 상황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은 탓입니다. 최근 친환경 시금치의 출하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0원 선, 일반 시금치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수확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적거든. 일반 농사 짓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거기 가격을 맞추려면 조금 더 올려받아야 돼. 올려버리면은 일단 판매가 안 됩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로 인해 포항시의 친환경 농업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농가 수는 10%, 재배 면적은 16%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은 건강한 먹거리와 생태보건이라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도 한계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2018년 동결된 이후 7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정부 차원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땅 직불금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이 사기를 위해서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 인증 비율을 전체 농지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수준의 정책과 예산으로는 계획 달성이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연간 60만 원이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며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안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농지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영덕이 축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임에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잘 갖춰진 축구 인프라 덕분인데요.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중등 축구 대회가 열려 4,500여 명의 선수단이 영덕을 찾은 데 이어 다음 달에는 풋볼 페스타와 K리그 유스 대회, 윈터 서머리그 등 전국 대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10대 축구 유망주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10개 팀 4,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는데 전국 최대 규모의 중등부 축구 대회입니다. 축구장과 숙박시설, 강구항 일대 관광명소까지 잘 갖춰진 인프라가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일단 여러 팀하고 경합을 하다 보면은 애들한테도 여러 가지 좋은 경험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주간의 대회 기간 연인원 3만 명이 영덕군 일대에서 머물러 겨울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신 손님들이 와갖고 전부 다 더 소비하고 가시니까 지금 한참 이렇게 대목 밑에 비수기 때는 너무 좋습니다. 숙박업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상가들도 대게든 횟집이든. 영덕군은 대한축구협회와 2027년까지 2월과 7월 매년 2차례씩 중등 축구 대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스포츠가 관광과 합쳐서 스포츠 관광 산업이 육성됨으로써 지역 성장 동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영덕구에는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 23일 풋볼 페스타에 이어
K리그 유스 대회를 유치하는 등 올해도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탁구와 배드민턴 등 각종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남구 해도동에 건립됩니다. 어제 착공에 들어간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운동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과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2025년 개관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오는 3월에는 지난 2022년 1월 착공한 송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도축장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설을 함께 운영해온 신흥산업은 행정 절차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시 의회에서 보류돼 있던 도축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어제 대구시 도축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도축장 폐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 상가 상인들의 생계 대책이 부족하다며 조건부로 조례 심사를 보류한 지 48일 만입니다. 시의원들은 부산물 상가 상인들의 계약 만료 시점인 2026년 9월까지 대구시가 축산 부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임대 기간까지는 전국에 어디를 가서 보급을 하든 전혀 지장이 없겠다. 대구시는 군위군에 있는 민간 도축장을 통해 축산 부산물을 공급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의회에 나와서 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아마 언론도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경제환경위원회 재적 의원 6명이 표결을 통해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도축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부산물 상가 상인들은 대구시의 대책이 현실성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타지에서 물건을 갖고 오면은 신선도나 가격이나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맞습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시 도축장은 폐쇄 수순을 받게 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문을 닫게 됩니다.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 200여 명이 생계를 잃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법인인 신흥산업은 지난 23일 대구시의 폐쇄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면서 대구지방법원에 무효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근거로 이제 도매시장과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종사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구시는 신흥산업과 운영위탁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축산물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취약 대상 아동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16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예비 소집에는 취약 대상자 16,961명 가운데 1,161명이 불참했는데 16명을 제외하고는 전출이나 취약 유예, 해외 출국, 가정 내 학습 등 불참 사유가 확인됐습니다. 16명 가운데 15명은 어제 기준 출입국 사실 조회를 통해 해외에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고 1명은 가정 내 학습 예정자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확한 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 방지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간 1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업체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 업체를 선정해 노후시설 교체와 전옥스 버너 설치 등 시설비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형산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기존 3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고 이륜차 전용 도로를 새로 개통했습니다.
또 형산문 인근 버스 승강장을 기존의 3배 규모로 늘리고 냉난방 기능을 갖춘 좌석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형산 큰다리 아래 도로와 이어져 있는 형산문은 포항제철소 내 5개 출입문 가운데 외부 공사 인력 등이 주로 출입하는 곳으로 그동안 출퇴근 시간마다 근무자들이 몰리면서 출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항운 노동조합은 어제 포항시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465가구에 백미와 라면을 전달했고, 사마PNC는 지난 27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1,000만 원 상당의 설맞이 이웃 돕기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읍면동 자생단체와 청년회 등에서도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0.1cm 미만의 눈 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양은 많지 않지만 어는 비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파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 안동은 영하 0.9도, 포항은 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이 올랐고요. 낮에는 최대 14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 보이며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 영상권 회복했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4도, 김천은 2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 13도, 김천은 1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0.9도, 봉화는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1도, 봉화는 12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5도로 출발하고요. 영덕은 3도, 낮 기온은 포항 14도, 영덕은 1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다가오는 입춘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